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서 전국을 누비면서 변호사 일과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대전의 딸. 예. 네. 김소연 네. 변호사. 민사고 출신의 대전의 딸. 예. 요즘에 그 양평 고속도로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예. 지난번에 그 대표님이랑 통화할 때 왜 대박 진짜 엄청난 수를 두셨다라고 네. 제가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일시적으로 또 뭐 탄핵을 시킨다는 둥 뭐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고 또 준석이는 또 원희룡 장관님이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또. 네, 예. 표현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장관님 물러서지 않고요. 네. 네, 지금 오늘도 한 20분 전에 예. 글을 하나 올리고 지금 일타 강사 강의 중이거든요. 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송출 중인데 예.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정조사 주장은 예.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예. 라고 하고 또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또 많은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그것도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옮겼다. 예. 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꾸 합법적 거짓말 선동의 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만해라. 노선 변경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다. 예. 용역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거는 예.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또 예.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음에도 예. 자꾸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너무 이제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네, 그 바로 그 원희룡 장관하고도 사실 천적같이 일단 대선 경선 때 이렇게 막 서로 티키타카를 했던 이준석. 이준석. 아하. 예. 네, 이준석이 그 2020년 5월에 네. 그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인터뷰 중에 이게 레전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 제목이 뭐냐면요. 네. 기사의 제목이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이 기사는 대표님 한번 다시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예. 2020년 5월이면 어떻습니까? 그 4.15 총선 끝나고 정말 전국에서 블랙 시위하고 우리 박사님도 그 연단에 서서 네, 부정선거 외치고 그랬죠. 밝히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을 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월터 미뱅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수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고 또 정교모 교수님들도 수천 명 교수님들도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인터뷰 말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됐냐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측은 이렇게 말을 했다.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고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준석 답변이 가관입니다. 뭐라 그래요? 적당히 설명했으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데 왜 우리가 동조해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네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준석한테 비단 주머니를 주고 싶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원 장관님이 지금 저는 이런 적당히 설명했으면 알아 먹어야지 막 이런 말 좀 솔직히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는데 원 장관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이재명 대표 국정조사 주장은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많은 언론이 보도도 했는데도 왜 또 거짓말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지금 이 시점에 주석이가 원희룡 장관님 편을 딱 확실하게 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세게 한 방 먹이면 준석이의 모든 과오는 물론 이제 법적인 리스크는 본인이 지어야 되겠지만 상상남 이런 거는 그 외에 정치적인 어떤 헛발질과 막말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방에 눈 녹듯 녹아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예. 애국 시민들이 용서를 해줄지도 몰라. 이건 비단 주머니거든요. 아, 그러네. 비단 주머니. 네. 그래서 준석이가 딱 한마디 해주면 돼요. 이재명 대표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 없죠. 걔는 이준석은 이재명을 코너에 모는 일을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까문 깠지. 네.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이슈나 지금 양평 문제나 부정선거 문제 모든 이슈에서 다 우리 보수 애국 우파 시민들과 반대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좋은 거 지적했는데 그때는 이런 분석이 안 나왔을 때인데 JC하고 IC를 비교하면서 김건희 여사 땅은 JC인데 오히려 땅값이 거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 그거를 진짜 적당히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도 우기네. 거기가 땅값 때문에 그렇게 준석이한테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민주당은 좀 적당히 설명을 알아듣는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게. 준석이한테 교육 받아야 돼요. 야, 준석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는 민사고 나왔잖아요. 네. 민사고가 한 학년이 몇 명이죠? 지금은 한 150명 이상 뽑는데요. 저 때는 저희 기수 입학생이 38명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38명 한 학년이 38명이니까 안 되네. 과학고가 한 학년이 100명 정도 학교마다 다른데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과학고가. 거기서 준석이가 수학을 96등 했대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게 생겼어요.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아니 수학을 못했는데 어떻게 대통령 과학장학생이야? 그것도 과학고에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뭐라고? 되게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한마디로 표현하고 깝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다 알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게임을 잘하는 거하고 컴퓨터를 공학자로서 잘하는 거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준석이는 제가 볼 때 좀 게임이나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잘하는데 수학이나 분석, 과학 이거는 이게 꽝이구나. 수학적 사고가 되면 그 부정선거 주장을 저렇게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 기본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교모 교수님들이 그렇지. 인문학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공계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통계학이나 그때 그랬었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하게도 의사분들이 많이 나서셨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사분들이 입시 때문에 수학을 사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죠. 맞아요. 그렇죠. 많이 가기 때문에 과학고에서도 많이 갔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이제 어쨌든 수학적 사고가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단 이상 현상이거든요.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인문사회학 쪽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차원인데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라고 누가 보면 선관위 그냥 중앙선관위원장인 줄 알겠어요. 그러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아주 단언하면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결별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준석이가. 네, 저는 진짜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 하태경 의원이에요. 왜냐면 하태경 의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하태경 의원님 제가 알기로 하태경 의원님이 몇 학번 18 몇 학번인데 그 세대에서는 서울대 의대보다 이공계열이 더 높이 쳐줄 때라고 건축이나 이런 데가 더 높을 때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전자공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셌어요. 더. 그쵸. 공대가 셌잖아요. 공대가.
네, 그 공부도 엄청 잘하시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되게 똑똑하시고 뭐 그랬고 그 직전 연도인가에 하태경 의원님이 인기몰이를 한 게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예. 그 아이돌 가수들 이제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을 예. 밝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밝혀낸 그 어떤 실마리가 뭐였냐면 예. 결과 발표가 딱 났는데 수치가 등차 수열이었나 개차 수열이었나 이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그래 놓고 확인해봐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보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 예.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 예. 끝자리가 묻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 보니 순위 조작이 있었고 그때 PD랑 뭐 누구랑 해서 한 2명 구속되기까지 했거든요. 네,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 네네. 근데 아니 부정선거를 우리가 뭐 부정이 있고 막 누가 뭐 갈아치기를 하고 바꿔치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수치적으로 의아한 통계가 나왔다. 무평균 추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통계 분석 쪽에서 정규분포 뭐 이런 거 계산해보면 네. 이상한 수치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당연한 논리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당연하고 의문 품는 게 무슨 정신 나간 음모론도 아니고 예. 그냥 본인이 했던 거 거의 똑같은 그렇지. 의문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예. 뭐 괴담 퇴치를 해야 된다. 뭐 미개인 취급을 하고 아주 둘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준석이랑 둘이. 전 진짜 왜 저러나.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막 미신 음모론자가 됐잖아요. 음모론자 됐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선관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재판도 전 변론기일 본안소송 딱 한 번 가봤는데 6월 15일에 네.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냥 아니 니네가 다 밝혀야지. 너네가 그 직접 증거를 못 밝혀냈잖아. 네. 표를 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표를 뭐 훼손을 하고 뭐 어떻게 조작을 한다든가 하는 현장을 잡아와야지. 직접 증거도 없잖아.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네. 네. 검증을 하자 뭐 하자 하면은 아니 직접 증거도 없는데 뭘 검증을 합니까 하고 되게 고압적인 자세로 되게 진짜 풋대 높은 그쪽 변호인들 국가 돈으로 선임된 변호사들 네. 아주 그냥 고자세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 본안소송은 처음 가봤거든요. 네. 검증길만 맨날 다니고 증거보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한 2년 만에 가봤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법관님들께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어떤 탐색적, 모색적인 그 검증 신청 이런 것들은 기각해달라고 지금 피고 측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대법관님들 네. 우리 쪽 입장을 생각해봐라. 원고들은 네. 일반 국민들을 대리하는 일반 변호사들이다. 네. 그리고 피고는 국가기관이다. 그렇지. 네. 국가기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조사권도 없는데 이 이상 뭘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냐. 네. 그래서 최소한의 증거와 최소한의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찢어진 거 뭐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네. 네네. 뭐 그리고 또 부여선관위에서 네. 뭐 개표청관인이 이제 문제 얘기해서 찢은 거, 상황표 찢은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검증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뭐 설득을 나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니네가 직접 증거도 못 내놨잖아. 니네가 내놔. 뭐 이거예요 말하자면. 네. 어떻게 내놓습니까? 본인들이 투표진이 뭐니 다 들고 있는데 불려기도 다 들고 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선관위하고 저 대법원하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는 검증길에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대법관 분들 있잖아요. 네.
다 만났었거든요. 노태학 대법관님도 만났었고, 네. 그 뭐 오경미 뭐 이런 그 노정희 뭐 이런 분들 다 그 검증기라고 보전 증거 보전 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네. 각 개별 재판부를 다 만나봤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네, 네. 근데 그냥 진행 자체는 친절하게 다들 하셨고, 네. 뭐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좀 서운한 건, 네. 되게 무관심하고 뭐 그냥 그 안쪽에서 그냥 사실 시간 있다 때우시다가 제가 좀 문제 제기를 가서 네. 뭐 이거 검증을 감정 신청물로 지정해달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랬던 대법관들이 유독 몇 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성향이 있었더라. 그렇지. 저는 솔직히 법관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저 같은 일개 변호사들은. 네, 그렇지. 네, 법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것도 대법관들 아니에요. 그럼요. 최후의 보루인데. 네네. 그게 좀 실망스럽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 중에 이제 주심으로 진행하는 대법관님들께서 좀 어쨌든 증거보전 때나 검증기일 때나 뭐 변론기일 때나 이렇게 좀 정성껏 진행해 주신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조금이라도 뭐 결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판단을 좀 울림이 있는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게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몇 개가 남아 몇 개 있어요. 남아 몇 있었어요. 개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이렇게 대표 박사님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딸, 민사고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김소연 변호사 참 애쓰죠. 부정선거 밝히느라고 애쓰고 이준석의 민낯도 참 싸웠고 그다음에 박분기한테 당했었잖아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근데 박분기하고 뭐 고소전에서 다 이겼죠. 김소연 변호사가. 참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일타 강사로 딱 집어떼네요.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이준석한테 비단 주머니 준답니다. 야, 민주당은 좀 준석이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준석아 깝치지 말란다. 깝치지 마라 이제. 마치겠습니다.